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오원복의 조상묘 논란까지 가압류 소장에. 네, 조상묘 논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 조상묘다, 조상묘. 네, 요거는 이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상묘가 맞는지. 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내용이. 이 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네, 일단은 제가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오원복은 허경영이 자신을 강간했다. 네, 강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준유사 강간, 준유사 강간, 그리고 준강제추행. 그러니까 준강제추행에 대한 이 공소사실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많은 법조 관계자들이 준유사강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요거 유사강간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네, 이게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원복이 이 허경영이 자신을 강간했다. 네, 이 강간이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강간이다 그러면은 뭐 진짜 갑자기 뭐 여성이 혼자 있는데 쳐들어가 가지고 네, 막 덮치고 막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거, 이게 강간인데 허경영이 누구를 강간했다 이런 기사는 나온 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판사가 그냥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은 야, 이거 심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원복이 허경영이 네, 자신을 강간하고 자기의 조상 땅, 네, 조상 땅이 1조 원짜리다. 조상 땅이 1조 원짜리다. 이렇게 썼어요. 네, 조상 땅이 1조 원짜리다. 요걸 빼앗아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S기업에 네, 이땡땡 묘자리로 몰래 판 후에 허경영이 자기 몰래 1조 원을 대신 받았다는 심각한 병적 망상에 빠져 있는 자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일단은 조상 땅이 1조 원짜리다. 일반 상식적으로 조상 땅이 1조 원짜리다. 네, 요거 검증을 필요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한번 제가 직접 오원 목사님한테 이거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상 땅이 1조 원짜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가? 조상 땅이 1조 원짜리다. 네, 그리고 요 S기업의 네, 이땡땡 몰래 판 후에 네, 몰래 팔았다. 네, 지금 요런 내용들 요렇게 저는 요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오원복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아주 자극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채권자가 그러니까 허경영이 자기 몰래 1조 원을 대신 받았다? 네, 대신 받았다라는 심각한 병적 망상에 빠져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는 요즘에 이제 녹취록이 막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녹취록. 네, 그래서 김땡땡 그리고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죠.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하고 그리고 이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하고 대화한 녹취록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네, 보면은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 네, 이들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백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이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경영이 이제 본인 유튜브 채널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네,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어요. 허경영이. 네, 여기에 대해서 오원복 선생님 반박을 한 적이 있어요. 반박을 한 적이 있는데 보면은 이 상황이 이 허경영 비서실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허경영의 그 당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정땡땡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최근에 녹취록에서 보게 되면은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이자와 그 당시 비서실장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네, 이런 것들이 막 공개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비서실장 얘기는 왜 안 나오나요? 비서실장 얘기는 왜 안 나오지? 네, 그리고 자기 그 정당에서 출마한 네, 이 정땡땡 출마한 정땡땡 국회의원 전 후보, 네, 그 사람 얘기는 안 나와요.
네,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오원복, 네, 오원복 선생님이 오원복이 허경영이 자신을 강간하고 그리고 자신의 조상 땅, 조상 땅 1조 원짜리 조상 땅이 있다. 이게 누가 봐도 1조 원짜리 조상 땅이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빼앗았다. 이걸 딱 빼앗았다. 야, 빼앗았다. 네, 뭐 저는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상황이 이렇게 있었다. 상황이 뭐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그 허경영당 국회의원 전 후보가 어떻게 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비서실장하고 또 대화 내용이 막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 허경영이 어떻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오원복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허경영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열린공감TV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스토리. 네, 그런 스토리를 종합적으로 이 스토리의 종합적으로 어떤 추리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 네,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네, 오원복이 허경영이 자신을 강간하고 자, 이제 강간했어요. 네, 강간하고 자기의 조상 땅을 이 조상 땅 1조 원짜리 조상 땅을 빼앗았다. 야, 이게 강간하고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한국인들의 언어 세계에는 이제 언어가 상상을 유발시키는데, 허경영이 오원복을 강간하고 그리고 조상 땅 1조 원짜리를 빼앗고, 네, 그리고 이것을 S기업의 이땡땡, 네, 이 전 회장이에요. 전 회장 몇 자리로 몰래 팔았다? 몰래 팔았어. 그러니까 강간하고 1조 땅을 빼앗고 그 다음에 몇 자리로 몰래 팔고 그 다음에 허경영이 몰래 1조 원을 대신 받았다?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요, 네, 아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충격적인 얘기. 근데 뭐 저도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 오원복 쌤하고 얘기를 나눠봤고, 또 열린공감TV도 그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토리. 네, 그 스토리를 종합적으로 기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간하고, 네, 그리고 조상 땅 1조 원짜리 빼앗고 이것을 S기업의, 네, 이땡땡 전 회장의 몇 자리로 몰래 팔고 그 다음에 허경영이 자기 몰래 1조 원을 대신 받았다. 심각한 병적 망상에 빠져 있는 자다. 이렇게 기술을 하니까 굉장히 원색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이거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하고 이 비서실장이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허경영 당에서 출마했던 정땡땡 그 전 국회의원 후보가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오원복 선생님의 그 이야기들, 그 언급하는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오원복은 허경영이 자신을 강간하고 이어집니다. 강간하고, 그러니까 강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조상의 땅, 1조 원짜리 조상의 땅을 빼앗고, 그리고 이것을 S기업의, 네, 이땡땡 전 회장 몇 자리로 몰래 팔았다. 네, 그리고 몰래 판 후에 허경영이 오원복 선생님 몰래 1조 원을 대신 받았다는 심각한, 네, 병적 망상에 빠져있는 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원색적이고 자극적이야. 굉장히 충격적이야,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렇게 소장이 작성돼도 되는가. 강간하고,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오원복 선생님이 이제 시각장애가 있어 읽지 못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강간하고 막 이런 얘기, 이렇게 원색적인 얘기 들으면은, 내가 듣기로는 스토리가 다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원색적이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네, 허경영,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네, 이제 저를 얘기하는 정인태와 공동 간부이던, 네,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역시, 네, 오원복의 주장에 따라
오원복의 위임장을 소지한 채, 이 주장에 따라서 이제 오원복의 위임장을 소지한 채, 그 다음에 이 허경영, 허경영을 찾아와가지고, 허경영을 찾아왔다. 이게 이제 채권자를 찾아왔다 이렇게 써요. 채권자. 여기도 보면 채권자, 채권자. 그러니까 허경영, 허경영을 찾아와가지고, 위에 땅값 1조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총기 협박 사건을 일으켜서 최근 형사 판결 유죄 선고가 되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오원복의 위임장을 소지한 채 채권자를 찾아와 위 땅값 1조 원을 달라고,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1조 원을 달라고 주장했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몰라요. 근데 녹취록에, 나는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인데, 팩트에 보면 허경영한테 3천억을 먹어라, 합법적으로 뭐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대순진리 통합위원회, 그 박기성 위원장의 사실 확인서를 보면은 또 굉장히 또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법원에서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할, 그리고 아주 그 현장 검증까지 해야 할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총기 협박 사건을 일으켰다. 근데 요게 이제 총기하고 뭐 가스총,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가스총으로 법원은 판결을 내렸어요. 가스총. 그리고 협박은 특수협박. 하지만 요자는 지금 저하고도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인 자죠. 아주 교묘하게, 녹취록을 보면 교묘하게 어떻게 속였는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한테도 아주 세밀하게 접근했던 자고, 아주 교묘하게 접근했던 자, 그리고 오원복 선생님에게도 이 자가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요. 접근을 했던 자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하고 이제 오원복 선생님하고 이 뭐 모텔 유인 논란 사건 때문에 이거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2024년 3월의 일이에요. 3월의 일. 2024년 3월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 뭐 4년, 5년, 6년 그 횟수로 3년이 지난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속은 거지. 우리도 속은 거지. 그리고 나도 지금 이자하고 싸우고 있고, 이자는 현재 우리 관련된 4개 재판에서 지금 3개 다 유죄가 나왔고, 하나는 이자가 이제 다음 주 21일 날 선고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자를 또 여기다 엮는 거죠. 엮어가지고 지금 상황은 설명 안 하죠. 지금 상황은 설명 안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주 엄청난 범죄자인 것처럼 저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인태의 주요 취재원인 이 위 오원복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이 되어서 송치되었다. 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 그리고 허경영이 민사손해배상도 제기해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지금 기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각종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원복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위임장을 준 건 맞지만 이것도 요구였다. 이거 녹취록이 나오더라고요. 정권 위임장을 달라. 이런 정권을 폐기하라. 이런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팩트 위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원복 선생님도 계속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죠. 저항하고, 특수공갈 미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죄가 나와서 허경영을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이게 각하가 돼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것도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항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 이것이 마치 유포가 인정되어서 송치되었다. 아직 이제 이 재판 전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러한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반면에 허경영이에 대해서는 왜 안 쓰나? 허경영이는 오원복 선생님 고소해가지고 지금 6건 준강제추행, 요것이 혐의가
혐의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인정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됐어요. 네,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 중에 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왜 안 쓰나? 그런 얘기도 써야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네, 허경영이 뭐 각종 범죄 혐의가 많아요. 지금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네, 그리고 준유사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나, 그리고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왜 이런 거는 안 쓰나? 네, 불로유, 불로수, 네, 이런 논란, 그리고 그 돌멩이 소원석인지 뭔지, 네, 백궁석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왜 안 쓰나? 허경영의 우주만물 창조신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왜 안 쓰나?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민사소송도 이제 재개둔 상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다툼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3천억에 대해서 뭐 공증을 써줬다 이런 거 말한 적이 없다. 이거는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네, 이자의 허위 주장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특수공갈 미수에 대해서 이 오은복 선생님이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를.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다 써가지고 저를 아주 그냥 엄청난 범죄자인 것처럼, 네, 그리고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네, 이자하고 저와 우리하고 이 지금 2024년, 네, 2024년 3월에 이제 오원복 선생님은 갈라섰고, 그리고 저는 10월 15일에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 사람은 사회생활이 아주 어려운 자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때 갈라섰죠. 네, 그리고 굉장히 극렬하게 싸우고 있죠, 지금. 네,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해야 된다고.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2025년, 2024년 4, 5, 6 횟수로 3년째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응?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우리도 피해자로서 지금 속았다. 우리가 허경영이한테 속았던 것처럼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한테 속았다라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녹취록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면은 아주 막 이거를 판사가 그냥 읽어보면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다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작성이 된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읽다가 눈물이 다 나는 거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변호사, 변호사 5명, 담당 변호사 5명, 그리고 허경영이가 어떤 자입니까? 이자가 거짓말, 그러니까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라고 거짓말했죠. 이거 일반 사람들 거짓말 못해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의원이 내가 뭐 박근혜랑 결혼한 이런 거 못하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런 아주 새빨간 거짓말로 감옥에 갔다 온 게 허경영입니다. 그리고 뭐 부시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대표? 자기가 외교부 장관인가? 이런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뭐 유엔 사무총장 후보였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부분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게 이제 허경영 주변 상황이다. 그리고 이 허경영이가 이병철 삼성그룹의 회장의 양아들이다. 자기가 양아들이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보좌관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하다가 이자 끝까지 막 거짓말하다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아갖고 10년 동안 지금 출마 금지돼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왜 안 쓰냐고. 이런 걸 왜 안 쓰냐고. 그러니까 완전 순수하게 피해자들이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정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고시를 분리해야 한다. 판사는 판사만, 검사는 검사만, 변호사는 변호사만 해야 한다. 그리고 법 왜곡죄에 변호사와 이 민사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에 대한 무고죄뿐만 아니라 민사 무고죄도 빨리 신설을 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야, 이거는 뭐 형사고소 당한 것도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데 이 뭐 가압류가 그냥 뭐 내가 방어할 그 뭐 상황을 주지도 않고 나한테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냥 압류되었다라고, 통장이 압류되었다 이렇게 해갖고 문자를 받으니까 진짜 정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네.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네, 반박을 하겠습니다. 꼭 서울 동부지법 김지현 판사님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장, 대법원, 청와대, 그리고 국무총리실, 또 국회의원, 정치인들 다 좀 봤으면 좋겠어. 이 대한민국에 이 얼마나 무서운, 네, 얼마나 무서운 이런 법 폭력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가, 국가 폭력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가. 제가 완전히 그냥, 아니 교육 공무원 출신, 그리고 국립대 특임 교수 출신,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의 자문위원을 2번 한 사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부터 우수신 지식인이 선정된 사람, 수십 권의 책을 쓴 작가,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강의해온 사람, KBS, MBC, SBS, CBS, EBS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한 사람, 내 생방송, KBS 생방송에 1시간 동안 나가서 토론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냥 레커 유튜버다, 네, 레커 유튜버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완전 온갖 음모와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런 음모성이 아주 짙은 이러한 소장인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